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대주주 양도세는 아마 9월 내에, 아무리 늦어도 10월 내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대주주 양도세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질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뭐래도 이 배당 분리 과세가 될 것 같아요.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 분리 과세에 의해서 주가라던가 혹은 기업의 가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 매우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도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음으로써 배당 성향이 높아졌을 때 상당히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거기에 더불어서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높였을 때 매력도가 올라오는 기업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배당 성향을 높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기업, 이 두 가지에 속해 있다면 사실 배당분리과세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옮겨올 때 가장 대장주로서 혹은 찐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 이와 더불어서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실적의 성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고려 신용 정보를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신용 정보는 매우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의 버금가는 순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830억으로 중소형주죠.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순현금도 거의 700억에 가깝고요. 매년 안정적인 실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나이스 DMB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혹은 해외 자리를 잡을 때, 혹은 거래를 할 때라던가, 혹은 신용보증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때, 자금을 융통할 때, 거의 대부분의 곳들에서 신용정보가 필요한데, 이 신용정보를 나이스 DMB라던가, 이크레더블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독과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크게 성장하진 않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배당 성향만 받쳐준다면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크레더블 이런 것들 보시면은 나이스 엠비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2천억이에요. 근데 나이스 엠비가 한 800억대밖에 안 됐었는데, 이크레더블은 비슷한 사업군에서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약 12%입니다. 배당 성향이 거의 80%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스 DMB 쪽에서도 이런 정도의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 나이스 홀딩스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배당 성향을 높임으로써 본인들의 배당을 가져간다거나 혹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뭐 거의 최바닥 부근에, 밸류를 봤을 때는 거의 최바닥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라면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이크레더블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나이스 DMB가 앞으로 이제 배당 분리과세가 될 경우에는 나이스 DMB도 배당 성향에 맞춰서 배당 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 올라오면서 혹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시가총액 역시나 몇 단계는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 역시나 나이스 DMB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인 것은 맞고요. 다만 물론 너무나도 소형주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해도 충분한 양은 이제 매수를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 것은 맞다. 따라서 제가 매수를 할 때면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도 신용 인증이라던가 혹은 거래처 관리 서비스를 하면서 신용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나이스 DMB가 대한민국에서 독과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거나 이런 식의 역할을 할 때에도 신용 보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역시나 나이스 DMB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 기업들이 뭐 미국으로 진출하던가 혹은 다른 국가들 진출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나이스 앤빌은 약 25%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배당 분리과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배당 성향 40% 이상이 됐을 때 배당에 대한 그런 과세를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세보다 훨씬 더 절감되어서 이제 세금을 걷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50% 이상의 배당 세금을 내야 했다면은 이후부터는 35% 혹은 25% 정도의 배당만 낸다 하더라도 결국 500원, 1,000원을 배당했을 때 500원을 자기 이제 수정이 들어왔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게 아니라 750원, 800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 배당금이 거의 50%가량 폭증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나이스데빌은 현금만 시가총액 820억인데 현금만 700억 가까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현금도 크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재 배당 성향이 약 22%가량 됩니다. 이게 분리과세 기준으로 35%까지만 올리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6% 가까이 뜁니다. 그리고 50%까지만 올리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거의 8%. 그리고 이크레더블 수준으로 80%까지 올리면은 배당 수익률은 14%까지 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그 직후에 이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그런 관심이 꽤나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 전에 주가는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부터라면은 나이스디미에 같은 그런 배당 분리과세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올해 같은 경우도 4.5%의 배당 수익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게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25%밖에 안 되는 25%가 안 되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40%까지만 올라오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7.5%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분리과세가 도입이 될 거고요. 도입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전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인데 나이스미가 안정적인 배당 정책과 더불어서 배당 수익률을 주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스 DNB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요성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